가야 할 길을 알고 일관되게 걷는다. 공자께서 증삼에게 사마 나의 돈은 하나로 관통되어 있다고 하자 증자가 네라고 답했다. 공자가 나가자 문인들이 물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증자가 말했다. 선생님의 돈은 충서일 뿐이다. 70이 넘은 공자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나의 길은 하나로 꿰어져 있다. 나는 일관된 길을 걸어왔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 그것을 단 2글자로 요약한다면 바로 충과 서다. 공자는 자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일관된 도를 충과 서로 요약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는 충심을 다하고 타인에게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충은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한 마음으로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서는 여심으로 상대와 내가 같이 하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충심과 성의를 다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타인에게는 배려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충 외서의 마음입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온유한 내강 외유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돈은 하나로 관통되어 있다. 나의 길에는 일관성이 있다는 뜻인데요. 서른의 5도 1리 관지와 50의 5도 1리 관지는 그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서른에 듣는 5도 1리 관지는 희망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인생 청사진에 새겨질 분명한 나의 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가고 싶은 분명한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른엔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길은 있으나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길은 시작되었으나 계속 가야 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라는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의 취업.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서른은 희망입니다. 시간을 이기는 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50엔 불가능하지만 30엔 가능한 게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30에 그 길을 생각하고 꿈꿔야 합니다. 생각하고 꿈꾼다고 모두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꿈꾸지 않고 이룰 수 없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50에 듣는 5도 1리 관지에는 조급함이 묻어 있습니다. 누구나 50여 년 살다 보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를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일관성을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20대 초반에 어떻게 하다 보니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고 쉽지 않았지만 결국엔 취업하여 나름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50이 된 것이죠. 지금까지의 삶과 여정이 마음에 들고 흡족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일관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삶이 아쉽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일관된 인생을 살았다는 공자의 5도 1리 관지가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는 것인지,
뼈 빠지게 노력하며 살았지만 누구를 위해 산 것인지, 당당하게 살았지만 누구를 위한 당당함인지, 가족을 위해 살았다지만 정말 그게 다인 것인지, 50년을 살았는데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지, 그 어떤 것도 정의되지 못한 채 흔들리는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30에 인생의 뜻을 세웠다면 20년이 지난 50의 자신은 분명 덜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50의 5도 1, 2 관지를 시작하지 못한다면 또 20년이 지난 70에도 계속 흔들리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조급함이 묻어있는 50의 길. 50에 조급하다는 건 그래도 희망입니다. 50에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정한다는 건 그것 이외에 대부분은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일관성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건 지금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실 시간을 내고 TV 볼 시간은 있어도 책 읽을 시간은 내지 않았습니다. 육아에, 가정생활에, 대체하기 어려운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버거운 시간을 보내며 일관성 있는 인생을 생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50은 더 희망적입니다.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50은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입니다. 20의 미숙함, 30의 치열함, 40의 흔들림도 줄어든 50은 일관성 있는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입니다. 어떤 일을 50부터 70까지 20년 동안 계속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50부터 90까지 40년을 한다면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일을 하기에 50은 정말 최고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면 어떤 일이든 선택하여 시작하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하다면 지금의 경제 활동을 지속하면서 주말이나 여유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물론 주업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20년 혹은 40년 동안 할 일이기 때문에 초기에 조금 덜 집중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에 있습니다. 그래서 70이 되었을 때 우리도 당당하게 5도 1위 관지를 외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고 말입니다. 꽃을 피웠으면 열매를 맺어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싹은 트였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꽃은 피웠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수제자였던 안현이 죽었을 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애통해 하지 않으면 대체 누구를 위해 애통해 하겠느냐. 슬프다. 하늘이 나를 망쳤구나. 나를 망쳐버리는구나. 공자는 아내를 그 누구보다 아꼈고
아내는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그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공자는 아내를 가리켜 나는 그가 나아가는 것은 보았어도 그가 멈춘 것은 보지 못했다. 앞에서는 별말이 없어 어리석은 듯 보였으나 물러난 뒤 그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배운 것을 충분히 실천하는 모습이 매우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자 중에 배우기를 가장 좋아했던 이도 아내였고 가장 어진 제자도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안빈낙도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제자가 스승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한탄했던 것 같습니다. 싹은 트였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꽃은 피웠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구나. 어려서 총명했으나 커서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학은 했으나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졸업은 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은 했으나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승진은 했으나 임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원은 됐으나 대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대표는 됐으나 명예롭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은 시작했으나 5년을 넘기지 못하는 수가 있고 5년은 넘겼으나 손해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수익은 발생하나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 몰리기도 합니다. 30에 일입은 하였으나 40에 부록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고 40에 부록은 하였으나 50에 지천명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0에 지천명은 되었으나 60에 이순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60에 이순은 되었으나 70에 마음 둘 곳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꽃은 흔들리며 핀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고 노래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따뜻하게 꽃잎을 피웠듯 젖지 않고 가는 삶은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꽃을 피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싹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트이지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비에 젖고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많은 것을 이겨내야 가능한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건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인연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자신의 의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늘의 영역으로 돌려 인명은 제천이라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다고 옛 사람들이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모든 건 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시작에는 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40은 꽃을 피우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가장 왕성하게 노력하는 시기,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40대가 인생의 아름다운 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수입이 가장 많은 시기, 가정적으로도 활기가 가장 넘치는 시기, 직장에서도 승진하기 가장 좋은 시기, 신체적으로도 활기왕성한 나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기 좋은 시기로 인생의 꽃을 피울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부록의 40대인 듯 합니다. 열매 맺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50대가 아닐까 합니다. 꽃이 핀다고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열매는 자라고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맺는 열매가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달콤한 열매도 다 기다리면서 익었나니 여름과 겨울을 기다리면서 천년 향기를 만들었나니 기다리지 않고 맺는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역할을 다해 가는 것만으로도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싹은 트였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꽃은 피웠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공자의 말은 무엇을 함의하고 있을까요? 싹으로 트였으면 꽃을 피워야 하고 꽃을 피웠으면 당연히 열매까지 맺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였을 겁니다. 누구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만 아니라면 누구든 당연히 꽃 피고 열매 맺기를 바라겠지요. 꽃을 피웠으면 열매를 맺어보자. 50에 서서 그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의 열매를 맛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때야말로 인문학의 힘이 필요합니다. 역사, 문학, 철학, 고전의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50은 인문학을 공부하기에 참으로 적당한 시기입니다. 타인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스스로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책을 읽는 50대의 독서가 바로 인문학의 시작입니다. 옛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게 문학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와서 왜 살아가는가? 그게 철학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해도 좋을 오래된 지혜가 담긴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게 고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죽음 앞에서 싹은 트였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수가 있고 꽃은 피웠으나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다며 공자는 안타까워했습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공자는 지천명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꽃을 피웠으면 제발 열매까지 맺어보자고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마음에 드는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50대를 잘 보내라 합니다. 억울해서라도 한 번 더 힘을 내고 도전할 수 있는 나이가 50대라 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 더 가치 있는 자신과 세상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한 번 더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 50대라 합니다.